대한민국 과학 인재의 요람 카이스트. 공홍진 박사 인생의 대부분도 카이스트와 함께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장점은 뭐냐? 우리 학생들이 참 우수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가의 재정으로 많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고대부터 인류는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카이스트의 대표적 연구 성과를 발판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970년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설립에 동의하고 카이스트 전신인 한국과학원을 세웁니다. 그 후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신기술 개발에 도전하며 인터넷 통신과 인공위성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개발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선전기 충전 버스와 세계 최고 속도의 주행 로봇 발명에도 성공하며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초창기 카이스트 학생들은 마음가짐도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학생들 우리 선배들 한 200~300명 되는데 다 합하면 그 200~300명이 거의 다 사명감이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졸업하고 나가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다. 내 사회사역을 안 채우겠다는 그 사명감이 아주 투철했고 내 존경하는 선배, 일회 선배는 기숙사 방 안에다가 태극기 걸어놓고 나올 때 딱 경례하고 밤에 12시에 들어가서 또 경례하고 이러고 그런 선배가 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공부를 했고 물리학을 전공하던 청년 공홍진. 태권도 유단자에 도전할 만큼 활동적이던 그는 4학년 말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합격하고 만 27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뛰어난 졸업생이었습니다. 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인하대학교 가서 이제 교수로 부임을 했고 그때도 정말 열심히 했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이제 인하대까지 버스 타고 가서 애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올라오고 또 3년 지나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또 되니까 또 얼마나 더 기쁜지 무지무지 열심히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관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받은 그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갚아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투철했고 그래서 누가 어떤 기업체에서 오면 그냥 다 오픈 물어보면 다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고 비전관은 카이스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전시한 곳입니다.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과 연구 성과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홍진 박사의 연구 성과도 전시돼 있습니다. 신명 레이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2테라와트급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인데요. 실험 장비와 매뉴얼까지 공홍진 박사가 제작했습니다. 신명 레이저 개발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당시 세계 9위의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테라와트를 목표로 딱 세우고 이제 설계하고 만들기까지는 6년이 걸린 거죠. 1988년도에 시작을 해서 1994년도에 끝나는 정부 과제로 그렇게 이제 요것만은 이제 6년 걸렸지만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레이저 공부를 시작을 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걸 설계를 해서 만드는 데까지는 이제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통의 이것도 이제 ND 글라스 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유리 기반으로 한 레이저 기술들이거든요. 이제 똑같은 기술이 이제 미국의 니프하고 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술로다가 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기술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투입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과학계는 미국이 쓴 레이저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핵융합 반응에 이용한 건 192대의 고출력 레이저였습니다. 수소 연료를 초고온으로 가열한 공간에 2.05메가줄의 에너지로 레이저를 집중시켰더니 생산된 에너지는 3.15메가줄로 1.5배의 효율이 나온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핵융합을 통한 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This milestone moves us one significant step closer to the possibility of zero carbon. 인류의 무한 에너지, 태양.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낼 수 있는 건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때문인데요. 수소같이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인류는 태양의 핵융합 원리에 착안한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를 위해선 점화점인 고출력 레이저 드라이버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1초에 10방 이상 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병렬 빔 결합 기술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98년에 시작한 것이 이제 2003년에 처음 성공의 징조가 보였고 2010년에 완성을 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수와트 레벨에서 증명이 된 것인데 레이저 핵융합에 적용을 하려면 수 킬로와트, 수십 킬로와트급 이상으로 적용이 돼야 돼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금강 레이저라고 하는 킬로와트 레이저를 공홍진 박사는 2017년 킬로와트급 레이저인 금강 레이저를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SBS PCM, 즉 위상 공액 거울을 레이저 빔 병렬 결합에 적용했는데요. 25개의 증폭기를 거쳐서 고출력 레이저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고단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공 박사님, 저도 고출력 레이저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저 기술로 이렇게 레이저 세라믹을 쓰기도 하고 레이저 다이오드로 펌핑을 해서 최신 기술로 가장 좋게 만들어 봐야 한 개 빔 라인에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1킬로줄이 안 돼요. 우리가 니프 같은 레이저를 만들어서 1초에 10방 터뜨리면서 하는데 그게 1초에 10방 터뜨릴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1킬로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병렬로 결합을 하면 1킬로줄짜리를 25개 병렬로 결합하면 25킬로줄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병렬로 결합하는 게 어려워요. 레이저가 이제 파동이니까 파동을 병렬로 결합하려면 파장이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위상이 같아야 돼요. 25개의 위상을 다 맞춘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핵융합에 필요한 1억 도씨. 공홍진 박사는 그 고온에 도달하기 위해 작은 출력의 레이저 빔을 병렬로 결합했는데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엄청 쉬워요. 광학 부품 장치 거울 하나만 딱 쓰면 그냥 위상이 딱 맞아요. 그래서 25개를 합하면 되는데 제가 4개를 결합하는 거는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공한 게 레이저 출력이 작을 때 1와트급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레이저 핵융합하려면 1와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최소 1킬로와트, 수십 킬로와트짜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작동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잠깐 카이스트 레이저 연구실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극초단파 레이저는 펄스 시간 폭이 매우 짧고 정밀한 레이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훈진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레이저 분야의 이제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척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후배 과학자들이 오늘날 훨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 분야는 다르지만 레이저를 이용해 인류의 삶의 보탬이 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두 과학자입니다.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빛을 색깔별로 쪼개서 그래서 이제 그 선형 라인 빔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딱 보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번쩍번쩍하네 그냥. 이 정밀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이 축방향 정밀도는 나노미터 이하로 나옵니다. 거의 수백 피코미터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이제 소자인데 이런 소자의 어떤 그 모양을 이렇게 쭉 스캔해가면서 측정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사실 굉장히 느리게 플레이했지만 사실 뭐 0.18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 측정 0.18초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뭐 기존의 뭐 기술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많은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공홍진 박사는 카이스트 은퇴 후 포항의 한 대학교의 석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학생들도 교수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겠죠? 수업 이후에도 질문을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메일이나 이런 걸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질문하면 밤에 질문해도 15분 안에 답장이 와요. 그래서 애들끼리 이거 과외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레이저 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좀 견인할 그런 새로운 융복합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선두적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홍진 박사는 이 대학교로 옮겨 금강 레이저 시스템으로 레이저 빔 병렬 결합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제 금강 레이저, 시드 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30mW의 CW 레이저 다이오드 출력이 나오는 게 이제 시작점이고, 그러니까 평면파가 들어가서 나오는 놈 보면 그 3차원적으로 복잡한 굴절류를 통과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막 찌그러진 파면이 되는 거지, 파면. 그 찌그러진 파면들이 이 네 개가 다 다르니까 결합을 못해. 그런데 이 SBS PCM을 통과해서 반사된 놈이 가고 나면 다시 통과를 하면 찌그러졌던 놈이 다 자기 스스로 회복이 되는 거야. 이 SBS PCM을 반사하고 나와서 다시 재차 통과하고 나가면 빤빤하게 펴진다고. 이거를 위상공획 거울이라고 그래. 위상공획 거울. 이 대학으로 옮기면서 공홍진 박사의 연구에도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SBS PCM 반사파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각각 평면파 만들어내는 거는 잘 만들어내는데 나오는 것들의 위상들이, 그러니까 피스톤 에러라고 그래. 전체적인 위상의 차가 랜덤해지는 거야. 이 SBS PCM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다 한 거야. 90년대 중반에 다 포기했어. 나는 야, 세상에 랜덤이라는 게 어딨냐 해가지고 여기다 거울을 놨잖아, 거울. 이 거울 하나만 딱 놓으면 자기 스스로 위상이 맞아질 수가 있어. 이 작은 오목형 거울들이 레이저빔 병렬 결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1초에 10번 이상 작동하는 저출력 레이저들의 위상을 맞추고 이들을 병렬 결합해서 고출력 레이저를 만드는 게 공홍진 박사의 목표인데요. 기존의 SBS PCM 문제를 단순 명쾌하게 해결하고
고출력 레이저를 얻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는 공홍진 박사. 과학자의 직관과 소신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레이저 핵융합 드라이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태양과 같은 무한한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계도 이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무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자료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그 중수소는 우리 바닷물에 뭐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뭐 인구가 10억 년 이상 쓸 수 있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해가 전혀 없다. 카본 문제가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해 물질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세 번째는 이제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1억 도가 넘는 부분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1억 도 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1억 도 올라간 그 부분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혀 폭발 위험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이상적인 연료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겠죠. 포항의 이 대학으로 공홍진 박사를 초빙한 유태준 교수. 그는 공홍진 박사의 제자로 카이스트에서 레이저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입니다. 레이저로 반도체를 깎아 성형하는 기술이 그의 주요 연구 분야인데요. 유태준 교수의 연구에도 공홍진 박사의 레이저 핵융합 드라이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그 출력이 한 10억 와트, 한 1기가와트급인데 이 레이저 출력이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대신 발전소는 연속적으로 계속 기가와트 출력을 낸다면 이거는 1억 분의 1초, 약 10나노세칸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기가와트 출력을 강력한 짧은 펄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 근데 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밑바닥의 핵심인 원천 핵심 시스템이 바로 레이저 광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량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국산하고 이것을 산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공홍진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 SBS PCM 그 빔 결합 기술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기가 저희 연구실입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광섬유 레이저에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칩스케일 마이크로 공진기를 활용한 마이크로콤 연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로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콤은 작은 머리빗이라는 뜻인데요. 작고 일정한 주기의 빛, 펄스를 생산해서 통신과 우주 측정 등의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연구 분야가 무궁무진하네요. 교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테라와트급 레이저를 개발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중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걸 개발하는 데 6년이 걸렸어요. 네. 정말 그 당시에 제가 6년 동안 4시간 반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실험하다가 집에 가고 아침에 6시면은 이제 다시 학교 와가지고 조회, 우리 학생들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들 조회를 7시에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6년 동안 정말 뭐 그게 이제 저는 일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거 지냈나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엔 그 사명감이라는 게 너무 커서 우리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니까 15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서 이걸 한다는 거는 보통 사명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홍진 박사팀이 개발한 신명 레이저는 국내 최초의 2테라와트급 레이저였고 세계에서 9번째로 강한 레이저였는데요. 1993년 러시아 연구단이 카이스트에 와서 기술 검수를 하며 신명 레이저의 성공을 알립니다.
신명 레이저 성공은 카이스트의 자랑이자 축제거리였는데요. 하지만 공홍진 박사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신명 레이저를 완성한 게 94년도에 완성을 했고, 제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암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들어가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항암 치료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신명 레이저는 연구를 해봐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연구를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겠다. 앞으로 레이저 핵융합의 문제는 레이저 핵융합 드라이버가 1초에 10번 이상 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없을 거다. 그게 문제일 거다 이제 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병렬 결합을 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 이제 그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잡은 거죠. 1998년 말기암 투병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정도로 레이저 핵융합 드라이버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처럼 열정적으로 피어난 개척자 공홍진 박사. 그런 힘의 원천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백지훈 군이 하고 있는 그 연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떠한 상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어떤 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서 세계적으로 좀 뛰어난 뭐 그런 걸 해야 박사학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네. 저는 현재 연구실에서 광주파수빛을 생성하는 광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 연구실의 기술을 활용해서 광주파수빛을 안정화하고 이러한 주파수빛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파수빛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은 광섬유 플랫폼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광펄스를 생성하는 마이크로콤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좀 고성능의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광펄스를 만들고 라이다나 양자통신 또는 뭐 진동 센싱과 같은 그런 분야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이크로칩 레이저 만들면 아주 상당히 유용성이 많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봤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과연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런 거 할 때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것만 이루면 내가 대가가 될 수 있다. 실패하면 뭐 실패해도 뭐 할 수 없는 거. 실패가 그 다음에 또 성공의 어머니가 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개척자의 정신을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수님, 좋은 점 감사드립니다. 공홍진 박사의 격려가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러 광주에 왔습니다. 공홍진 박사의 제자 차성우 연구원은 카이스트에서 레이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초강력 레이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엿한 과학자로 성장한 제자를 만나는 건 교수로서 큰 보람과 기쁨입니다. 지금도 저희 시설이 세계 최고의 이제 세기를 자랑하는 레이저 시설이지만은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각국에서 그 점점 이제 그 추월하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만큼 이제 그만큼 제 어깨가 무겁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4.5 페타와트 나오는 정도인데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10 페타와트 이미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중국은 100 페타와트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높이는 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 기술을 다 갖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뭐 그 형편이 좋아지면은 큰 시스템 만드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자기 능력들이 있겠지. 뭐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 차 박사는 뭘 하든지 꽃을 심어도 아주 아름다운 꽃 심을 거고 외길을 가도 아마 잘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연구하다가 아무튼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딱 정해지면 그거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면 아마 좋은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있으신 거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카이스트는 세계적 과학기술의 산실이자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대덕 시대를 열어왔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공홍진 박사는 따뜻한 스승이자 유능한 과학자였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당당히 싸우고 레이저 핵융합 드라이버를 개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걸어온 개척자. 그 이름은 공홍진입니다.